네, 안녕하세요. 대충은 모르는 양선생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2학년, 1학년으로 진급하는 자녀를 둔 엄마이기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색해. 네, 저는 5학년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우리 디테일 양 선생님께 정말로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는지 배우고 싶은 김제자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제가 엄청난 문구 덕후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고 재밌게 한번 해보고 되면 되고 안 되면 말자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고요. 사실은 이 초등학교 입학 준비물은 저는 개학 후에 선생님이 알려주시면 사면 된다 주의기는 해요. 그런데 2월 달이면 너무 마음이 좀 조급하고 뭔가를 준비하고 싶다 이렇게 근질근질 되시는 부모님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 궁금증을 좀 해소시켜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좀 학교마다 또 선생님마다 준비하라고 하는 물품들이 또 다 달라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무조건 개학 후에 준비하시는 게 좋다. 단 뭐만 빼고 책가방, 신발주머니, 실내화, 물통 이 4가지만 빼고 나머지는 개학 후에 선생님께서 이렇게 알림장을 주십니다. 이거는 스마트 알림장으로 외부로 오는 알림장을 제가 이제 인쇄를 한 건데요. 이렇게 자세하게 선생님이 적어주세요. 그래서 그것만 준비를 하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근데 보편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의 학생이라면 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좀 많이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 구매할 때 어떤 부분을 좀 조심히 해서 구매하면 되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준비하고 싶은 DNA를 가지신 저 같은 사람들 한번 채널 고정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따단! 첫 번째! 너무 뭐가 궁금해요. 필요할까요? 너무 궁금해요. 자, 저희 아이가 쓰던 가방입니다. 네, 책가방. 가방입니다. 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스티커가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이게 3년 된 가방이 아니고요. 2022년도에 입학했던 아이의 가방이에요. 1년 됐네요. 네. 네. 그런데 벌써 여기 너덜너덜하게 다 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자크에 지퍼? 손잡이가 2개가 딱 달려 있는데 하나는 이미 나가고 없어서 이쪽만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가방을 꼭 비싼 거를 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금방 망가지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 가방 이 가방 먼저 얼마인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선생님? 이 가방 딱 봤을 때는 제가 얼마 제가 줬을까요? 좀 쇼핑 좀 하는데 네. 요거 한 7만 원? 7만 원. 네, 7만 원. 비슷하게 맞추셨습니다. 네. 근데 제가 산 가격이랑은 달라요. 무슨 이게 기회가- 제가 오늘 원래 샀던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얘를 봤더니 8만 원 정도에 지금 팔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살 때는 2만 5천 원에 샀습니다. 대박. 네. 왠지 어떡해? 아세요? 얘 신발 주머니와 함께 세트로 2만 5천 원에 샀어요. 그게 제가 거의 2월 말에 끝물에 샀거든요. 끝물. 네, 제가 일부러 기다린 건 아니고 막 어쩌다 보니까 정신없이 시간을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3월 계약이 거의 와닿아서 그 땡팡 로켓으로 진짜 바로 다음날 받았어요. 바로 오면 그래가지고 밤에 주문하면 새벽에 오고 거기. 근데 이렇게 받았습니다. 와. 그러니까는 시즌 오프. 시즌 오프고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살 때 이렇게 가격을 할인해서 살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와우. 같아요. 근데 제가 기사를 봤어요. 가방으로 집안의 재력 수준을 가늠한다. 라는 뭐라 그러지? 그럼 기사의 헤드라인. 헤드라인을 봤어요. 그런데 그 기사의 안에 인터뷰 내용을 봤더니 그 인터뷰 하신 학부모님의 마음이 내 아이가
기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비싼 걸 사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공감이 됩니다. 네. 선생님, 네. 그 구찌 키즈 백팩이 얼마인지 아세요? 200만 원? 맞아요. 112만 아. 원이에요. 어떡해. 그리고 네. 버버리 칠드런 키즈 백팩이 105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100원 아니죠? 105만 원.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좀 이런 명품류의 가방에 좀 한 부류를 좀 차지하고 있고요. 그 밑에 이제 80만 원에서 100만 원대가 명품류 정도를 한다고 하면 그 하위에 20만 원에서 이제 한 80만 원, 70만 원대의 준 명품류라고 해가지고 뭐 빈폴, 닥스키즈 네. 뭐 많이 들어보신 그런 가방들이 가격대를 좀 이루고 있어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 25,000원 샀기 때문에 정말 낄 수도 없는데 네. 이런 가방 어떻게 보세요? 꼭 필요한 것 같으세요? 아이 키워보시니까? 저는 사실 꼭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 진짜 너무 금방 망가져요. 맞아요. 그냥 지퍼고 뭐 그냥 너무너무 금방금방 맞아요. 망가지고 그리고 아이가 계속 바뀌더라고요. 원하는 가방이 계속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엄청 좋은 거를 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네. 그러면 5학년 올라가는 동안 지금 몇 번 가방을 한 바꾸셨어요? 번 바꿨어요. 한 번 바꾸셨어요? 예, 완전 중간에? 이렇게 이제 진짜 초등학교 저학년용으로 한 번 입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갈아탔습니다. 맞아요. 네. 제가 지금 4학년 올라가는 딸아이도 중간에 기호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3학년 올라갈 때 한 번 바꿨습니다. 그런 점들을 좀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비싼 가방이 저도 이제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게 그런 좀 남한테 기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가방으로 집안의 재력 수준을 평가하는 사람은 저는 부모님들의 시선인 것 같아요. 좀 어른들의 시선. 아이들, 특히 7, 8세 나이의 아이들은 이렇게 재력으로, 가방으로 아이들을 서로를 좀 평가하나요? 저는 아닌 것 같아서. 사실 조금 이제 저희 아이는 이제 5학년이다 보니까 알아요. 5학년쯤은 이제 명품이 안다. 뭔지 알고 이러다 보니까 살짝 그런데 이제 관심을 보이는 거는 뭐 사실이다. 그런데 사실 뭐 그것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또 그거를 고집하는 부모님들이 또 많지도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냥 어느 정도 좀 그냥 이렇게 맞추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어느 정도 맞춰라. 예. 아니 거기까지 맞추지 말고 그냥 이렇게 아래 수준에서 좀 이렇게 맞추면 된다. 네. 맞춰라. 네. 네네, 그러시군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좀 가방 메고 친구들과 함께 등교하는 거는 이렇게 친구들이니까 아이가 직접 고른 가방을 메고 좀 설레어하면서 등교하는 시간이 아이들한테는 좀 더 소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가격에 많이 얽매기보다는 아이들이 직접 고른 가방으로 이렇게 멋을 내면서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입학하기도 전에 좀 타인과의 비교를 배우기보다는 그 기준이 자기 안에, 자신 안에 있는 좀 단단한 아이가 되는 그런 계기로 좀 삼았으면 좋겠고요. 그 시작이 가방부터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25,000원짜리 가방을 고르게 된 뭐라 그래야 되나? 노하우가 있어요. 선생님은 너무 우진이랑 궁금하다. 네. 어떻게 고르셨어요, 가방을? 저는 선물 받은 거 좋습니다. 선물을 받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부모 보통 이렇게 그냥 있는 거 주는 부모. 네. 선물도 많이 받을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선물을 현금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요새는 많이 그런 것 같아요. 네. 취향에 맞는 거 사라. 다 사라고. 네. 그래서 현금으로 받아가지고 그 현금으로 사실 백화점을 좀 갈까 생각도 했지만 백화점에 가면은 여기 신문 기사 헤드라인 우리 PD님 박아주신 것처럼 이미 가격이 20만 원 이상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20만 원 이상에서 고를 수밖에 없어요. 선택지가 2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백화점을 좀 가기에는 어렵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이제 아울렛에 가자니 아울렛에 있는 그 제품군이 너무 한정돼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제 만져보고 보고 고르는 것도 좋은데 인터넷으로 골라라. 거기서 거기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고 인터넷으로 먼저 제가 한번 싹 훑어놨습니다. 그 제가 고른 기준 중에 하나는 가볍고 굉장히 이렇게 가볍고 이렇게
덮개가 있는 가방들이 있어요. 네. 근데 덮개가 없이 이렇게 지퍼로만 이렇게 여닫는 디자인. 그리고 이렇게 어깨끈을 보시면 버클이 딱 달려 있어서 어깨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구성되어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랑 옆에 물통이 넣을 수 있으면 조금 더 좋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우리 아이가 고르는 거. 그래서 아이가 어떤 것을 고르든 상관하지 않다. 왜냐면 내가 우선 한 20개 정도 골라놨으니까 그 안에서 장바구니 안에서 고르면 되니까. 아, 너무 지혜롭다. 그래서 골랐는데 제가 의외로 정말 제일 싼 25,000원짜리 이 어몽어스를 골랐고요. 아이가 너무 행복해하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물통 위치를 별로 중요시하진 않았었는데 마침 얘가 참 여기에 자리에 있어가지고 1년 내내 물통 여기다 넣고 다니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물통 늘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물통이랑 이 버클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저희 아이는 이거 없는 거를 처음에 1학년 때 모르고 이제 선물 받은 거를 썼더니 맨날 여기에 내려가는 가방이 여기에 내려가서 외투와 함께 여기 그쵸. 걸쳐져 있어. 잠바랑 같이 이렇게 쳐져서 다니더라고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버클은 한 2학년, 3학년만 돼도 별로 필요 없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2학년 이상이 돼서 다시 한번 고를 때에는 버클이 굳이 없어도 되는 그런 제품을 고르셔도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얌전한 아이가 아닌 이상 가방이 너무 빨리 망가지기 때문에 1, 2년 안에 이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비싼 가방을 고르지 않아도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가방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하시죠? 너무 궁금해요. 진짜. 제가 자녀가 3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가져왔습니다. 우선 가장 이제 가방하고 같이 옆에 막 놓여져 있는 물건, 필통이죠, 필통. 필통이죠. 근데 진짜 저희 아이 필통 보시면 너무 실망하실 거예요. 왜요? 필통이 있는데 네.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거 봐야 돼.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면 짐작하실 건데 네. 지퍼를 한 번도 잠그고 다닌 적이 없어요. 남자아이. 네, 아, 남자아이. 그렇죠. 정말 한 번도 잠그고 다닌 적이 없고 안에 있는 얘가 있는 이유가 있거든요. 꼬지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꼬지의 이유를 목적을 상실한 채로 그냥 가방에서 굴러다니면서 다 분해되어서 옵니다. 연필 따로, 지우개 따로, 자 따로. 그래서 사실 저는 남자아이는 거의 필통이 필요 없지 않나 거의 그 수준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필통을 소개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럼요. 네, 대신에 그런 반대로 제가 저희 딸아이의 네, 필통을 노화를 키우시는 분들을 위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필통인데요. 보시면 공통점이 있어요. 우선 천필통이고요. 네. 예, 약간 딱딱한 감이 있는 천필통 이런 걸 이제 핫케이스, 파우치라고 전문 용어로 네. 부르시더라고요, 다들. 전문적이구나.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소개해드릴 거 엄청 빡빡하게 가지고 들어왔는데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아이고. 아이고. 지금 이렇게 많이 쏟아졌죠. 그 네. 이유가 저희 여아들은 굉장히 예쁜 펜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별 형광펜, 이렇게 찍으면 구름 모양 나오는 거, 찍으면 하트 나오는 거, 꽃 모양 이런 것들을 사 모으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고스란히 이렇게 뒤에 이렇게 모아놨었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매일 들고 다녀요, 이거를. 와우. 왜냐면 친구들한테 자랑도 해야 되고. 네. 처음 보시죠? 네, 처음 봤습니다. 남아의 세계란 네. 이런 거 없습니다. 이겁니다. 남아의 세계는 이겁니다. 이런 거 하나 있습니다. 같이 꽂혀서. 없어요. 와우. 그래서 필통은 좀 이렇게 하드하면서도 그 천 재질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중요한 건 천필통이어야 돼요. 선생님께서 천필통으로 가져오라고 하시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천필통이 아닐 경우에 플라스틱 필통이거나 철통. 달그락 떨어지면 와장창 소리가 나는 그런 필통은 선생님이 이제 가져오지 말라고 하시고 천필통이라고 이렇게 딱 목록에 써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천필통을 구비하는 게 좋고요. 자, 이 필통의 좋은 점이 정리가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네임펜, 빨간펜, 연필 3자루, 4자루, 그리고 이쪽에는 지우개, 뭐 중간에 가위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넣을 수가 있고요.
저희 아이한테도 실제로 물어봤을 때 이 필통이 좋은 이유, 이제 여러 필통을 쓰기 때문에 좀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는데 이 필통이 정리가 잘 돼서 좋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정리를 하기를 좋아하는 친구들, 막 어지러져 있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한테는 이 필통이 좀 적절해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 좋았던 점은 선생님한테 중간중간에 메시지나 쪽지를 보내야 될 일이 있어요. 네. 아니면은 이제 결석을 했으면 결석계 같은 걸 이제 A4지로 보내야 되는데 이제 L자 파일에 넣기도 하지만 L자 파일 말고 이제 얘가 바로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거 꼭 잊지 말고 선생님한테 전해줬으면 좋겠다 할 때는 이 안에다가 넣어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여기 넣기 너무 좋네요. 네네네.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강의 때 보여드렸는데 저는 아이들 시간표를 꼭 하나 조그마한 이렇게 작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예쁘게 코팅을 해서 여기에 꼭 넣어줘요. 그래서 자기의 시간, 방과 후 뭐 교실이라든지 뒤에 가야 되는 학원이라든지 그런 거를 자기가 시간을 좀 관리할 수 있게끔 무조건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넣어가지고 다녀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가방 속에 천필통이 들어가 거기에다 그냥 다 넣어가지고 보내줬는데 가방에 같이 세트로 있었는데 그 천필통이 뭐 나쁘진 않았어요. 왜냐면 천이니까 오래 쓰더라고요. 망가지지 않아.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다 섞여가지고 맞아. 뭐 난리 법석이 나가지고 나중에 집에 다 쪼개지더라고요. 애들이 쓰다 보면은 막 너무 이렇게 쓰레기통처럼 돼버리는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 너무 좋고 특히 여기 이거 메시지 전달할 만한 그런 편지, 가정통신문 이런 거 잊지 않고 하는 너무 좋네요. 네. 우리 또 동지잖아요. 근데 네. 남아가 별로 이렇게 필요가 없어요. 결론은 별로 이렇게 필요가 없어서 저는 이거의 절반 되는 크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시중에. 그래서 절반 되는 크기 정도로 좀 합의를 봐서 남아애들은 그런 걸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안 그래도 남아 거 치고는 안 넣었는데 좀 크다 생각이 있었는데 절반 정도가 나오는군요. 네네네, 나와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디테일, 제가 사실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나 싶을 정도로 이제 디테일하게 얘기하시는데 얘는 이제 꽂아지잖아요. 꽂아서 이 부분에 구멍이 없어요. 근데 요즘 나오는 이제 이 친구가 요 하드 케이스의 거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가 워낙에 인기를 많이 끌어서 이제 많은 하위 브랜드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여기에만 고리가 있더라고요. 고무줄로. 그래서 얘를 딱 끼면은 그 고무줄에만 탁 끼게. 근데 저는 그게 불편하더라고요. 끊어질 것 같은데. 네. 우선 고무줄이 분명히 나중에는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얘가 이렇게 흔들흔들 하면서 좀 안정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끼울 때 무조건 그 고리를 정확하게 찾아서 끼워야 된다는 불편한 점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꼬지형, 밑에가 막힌 꼬지형을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그냥 꽂으면 끝! 이렇게 되는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쯤 되면은 이 회사가 저한테 좀 광고 줘야 되는데 광고비 이런 거. 이번에는 필통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그리고 HB를 사야 될지 B를 사야 될지 2B를 사야 될지 4B를 사야 될지 고민이 많으셨던 어머니들 계시죠? 진짜 고민돼요. 자, 이 연필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어디 보셨어요? 아니요, 처음 봤어요. 제가 또 이 연필을 찾고서 되게 유레카를 외쳤었는데 저희 첫째가 굉장한 악필입니다. 그래서 여기 연필에다가 막 교정기를 끼워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개를 시도를 해봤는데 교정기를 매번 끼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일반 그 슬림한 연필은 굉장히 빨리 닳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끼워줘야 되고 깎고 또 끼고 뭐 잘 안 들어가기도 하고 부피도 이만큼 차지하고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 연필을 쓰면 여기 홈에 딱 이렇게 손가락을 끼면 교정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해봐도 괜찮을까요? 예쁜 손 선생님 쓰시겠어요? 딱 맞아. 저 천하의 악필인데 너무 좋은데 딱 맞아. 와. 딱 연필 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 너무 좋다. 와. 그래서 이걸로 이제 바꿔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먹은 상태에서 이 홈이 파져 있는 연필이 별로 많지 않거든요. 브랜드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또 브랜드를 언급해도 되나? 이 리라를 살지 뭐 다른 거를 살지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이 리라에 전보 연필이 나오는 거예요. 두꺼워. 다른 것보다 한 1.5배 정도 두꺼운 연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의 장점이 아이들의 손은 아직 작아서 이렇게 손아귀에 힘이 좀 덜 들어가는데 그 슬림한 연필을 잡으려면 굉장히 힘이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근데 얘는 두꺼워가지고 손에 힘이 잘 들어가요. 얘가 전보예요, 지금 그러면? 네, 전보입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로 이거를 이렇게 좀 잡아주려고 파여져 있는 거예요? 네. 모양 이런 게 아니고? 네네네. 너무 좋다. 실제로 이제 교정도 되면서 네. 전보의 경우에는 두꺼워서 이제 손아귀에 힘이 잘 쥐어지면서 네. 아이들이 쓰기가 좀 편한. 그래서 한 3학년, 4학년 되기까지도 좀 무리 없이 잘 쓸 수 있는 그런 연필이고, 또 하나는 이 너도밤 나무? 캐나다산 너도밤 나무로 만들었대요. 엄청 질이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비싸서 좀 고민했는데 돈이 안 아까울 정도로 한 번도 부러진 적이 없고,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떨어뜨리면 무조건 깨지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떨어뜨려도 안 깨져요. 워낙에 심이 단단하고 두꺼워서. 그러면 이게 얼마 정도? 1,000얼마? 1,000원은 넘었던 것 같아요, 한 자루에. 근데 편하게 쓸 수 있고 공부할 수 있어서 그 정도 투자 가치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제가 저희 아이들이 쓰던 이만한 이제 새 연필 중에 가장 작아진 연필을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썼는데 이 정도 작아진 거예요. 그 정도로 안 달아. 1,000원에 3년. 앞으로 안 1년 달아. 더 쓸 것 같은데. 이제 몇 개 있죠. 이제 몇 개 네. 전에 탄 다스로 샀거든요. 12개짜리 다스로. 자, 여기 이렇게 다스가 있습니다. 얼마나 고급스러운지 이 하나하나 커버가 다 지워져 있어요. 네. 너도밤나무. 한번 만져라도 보세요. 진짜 좋다. 네, 만져라도 보세요. 너무 예쁘죠? 진짜. 정말 너무 편한데요. 딱 쥐었을 때 이 네. 느낌이 그립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가끔 연필 쓰다 보면 흑연에 알갱이가 쓱 하고 나올 때가 있는데 그렇죠. 얘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질이 좋아가지고. 그렇구나. 깨끗하게 쓸 수 네네네. 있어요. 지금 좋다. 여기서 이만큼밖에 안 달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오래 쓸 수 있는 연필이죠. 네. 어. 오늘 당장 진짜 저희 아들도 천하의 악필이라. 네, 저도 그래서 네. 이걸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래서 연필이 잘 안 달아지다 보니까 매번 안 깎아줘도 돼요. 그래서 보통은 슬림한 우리 연필을 매일 그렇죠. 한 4-5자루를 매일 깎아서 보내줘야 되거든요. 어떤 건 부러져 있기도 하고 어떤 건 다 닳아져 있기도 하고. 근데 얘는 거의 일주일? 가끔 생각날 때 깎아주면 돼요. 네. 네네네. 그 정도입니다. 짱이네요. 네. 이름이 전보 연필이라고 해요, 얘를. 네, 전보 선생님의 연필이라고 표현이신가요? 아니면? 리라 그루브 전보 연필이라고 부르는 그렇군요. 브랜드입니다. 독일산입니다. 아하. 그리고 독일산인데 캐나다산 나무로 만들어요. 네. 독일에도 나무가 많을 것 같은데 진짜 좋은 나무인가 봐요, 진짜.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지우개까지 한번 네.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전보 지우개 나오는 겁니까? 아니죠? 지우개가 네. 저는 이제 워낙에 부드러움과 잘 지워지는 느낌의 정도는 어머님마다 다 다르실 것 같아서 부모님마다 다 다르실 것 같아서 저는 크기를 얘기하고 싶어서 가지고 온 건데 지우개는 뭐 잘 지워지는 느낌 그리고 뭐 깨끗하게 지워지는 느낌 똑같이 네. 긴장해서 그만 잘 지워지는 느낌 그리고 부드럽게 지워지는 부드럽게 정도 지워지는 거. 그런 것들은 다 개개인의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라고 좀 설명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크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작은 지우개를 아이들이 더 많이 선호했어요. 이거를 한 손에 다 쥐고서는 힘을 잡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손아귀 힘을 쥐기가. 그래서 이거 말고 좀 작은 지우개를 사줬더니 굉장히 잘 쓰고 좋아했어요. 그리고 좋은 점이 이건 그만큼 비싸잖아요. 큰 거. 근데 지우개를 제일 많이 잃어버리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큰 걸 샀던 거를 후회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작은 거는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이따만씩 들어있어서 한 그걸 10개씩 10개, 들어있던데. 12개인가 뭐 들어있는 네. 거를 세트로 사가지고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필통에 또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가 풀이에요. 풀 얘기 뭐 할 게 있나 싶죠? 네, 그쵸. 그 노란색 그 네, 딱풀 이거 딱풀. 아닙니까? 네, 요거죠, 그쵸, 요거. 요거. 근데 제가 또 문구 덕후 아니니까 네. 제가 또 이걸 발견했어요. 삼각 고체풀. 삼각. 왜 삼각이 필요할지 네. 대충 짐작이 되시죠? 네, 모서리. 모서리를 착 바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굴러가지를 않아요. 얘는 학교에서 굴러가요. 책상 위에서. 근데 이 친구는 잘 굴러가지 않기 때문에 이거 유력하다 와, 하고서 진짜. 이걸로 12개를 더 사서 어차피 2-3개씩 그쵸.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아이가 3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어차피 한 번에 9개가 나가니까 네. 단체로 샀었는데 이게 참 좋았었고 처음에는 이게 딱풀의 아성에 걸맞는 어떤 질을 가지고 있을까? 그게 좀 저도 그런 거 궁금했었는데 궁금해요. 네. 너무 질도 괜찮았었어요. 네, 아주 발림성도 좋고 너무 진득진득하지도 않고 너무 딱 말라버리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문구 덕후의 어떤 기준에는 부합했다. 아니 진짜 이거 떨어뜨려서 굴러가는 게 진짜로 문제고 없어져서 와요. 맞아요, 또 맞아요. 없어지는 것 중에 네, 하나야. 네, 네. 근데 이거 너무 신세계다. 와. 이 풀에도 뚜껑과 본체에도 다 뚜껑의 본체와 뚜껑에도 말 잘하고 있죠. 이름표를 다 붙이셔야 돼요. 이게 뚜껑 따로 본체 맞습니다. 따로 잃어버리기 때문에 붙이셔야 됩니다. 자, 여기. 진짜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문구의 세계가. 자, 이번에는 가위입니다. 풀과 이제 짝꿍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시행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이제 가위는 당연히 안전가위 같은 거 보내시면 안 돼요. 이제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안전가위 보내시면 안 되고 또 엄청 작은 가위 보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대요. 그런 것도 안 되고 이제 적당하게 성인도 쓸 수 있는 정도? 하지만 너무 이렇게 대가위가 아니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의 이제 가위인데요. 2개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어떤 게 아이가 좀 편해할까요? 얘가 좀 얘가? 작아서 예? 얘는 좀 커서 네. 안 편해한다.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가지고. 네, 아니 저도 잘 모릅니다. 저도 이거 다 선호가 있으니까요. 근데 얘는 2개가 들어가네요. 손가락이. 그게 차이점이에요. 네. 그래서 얘는 손가락이 하나밖에 안 들어가고, 자 이것도 해드려야죠. 네, 이것도. 이거 어떻게? 손가락이 많이 들어갈수록 아이가 좀 아직 가지질이 서투르기 때문에 편하다고 해요. 이걸 양 이제 선생님. 저희 아이들한테 이제 다 물어봤어요. 앉혀놓고. 그래서 이게 훨씬 더 편하다고 합니다. 이게 커서 저도 사실 처음에 사주면서도 좀 걱정이긴 했었는데, 그리고 이름표도 다 여기저기 붙어야 되고요. 와, 이거 진짜 신세계. 이거는 사실 그냥 시중에 파는 건데도 2개냐 1개냐에. 근데 진짜 어른이 제가 해봐도 얘가 확실히 편하다는 게 느껴져요. 와, 양 선생님 존경합니다. 가위는 그래서 그렇게 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위 중에서. 참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싶을 대충을 모릅니다. 대충을 네, 몰라요. 모릅니다. 이번에는 여기 뭐가 있냐. 사인펜이 들어있네요. 사인펜이 2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아니네. 3가지 차이점이 있네. 저희 이거 3개, 뒤에 2개 있고 얘 없는데. 네. 이거는 유성 사인펜입니다. 그리고 이 2가지는 수성이에요. 근데 유성의 단점과 장점이 굉장히 명확하죠. 얘는 이제 쓰면 안 지워지고 네. 맞춰봐라 이런 느낌. 네. 쓰면 안 지워지는 것까지 제가 맞추려고 했는데 이게 먼저 나와가지고. 색칠할 때 너무 가늘어가지고 색칠할 때 힘들대요. 네. 색칠할 때 여러 힘들다. 부위를 많이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칠해가지고 그쵸. 저는 사실 이 유성펜을 학교에 이제 준비물로 가져가는 거 조금 비추드려요. 너무 색칠할 일이 많거든요, 우리 네. 아이들은. 사실 색칠하고 가위질하고 하는 게 일과의 맞아요. 많은 부분을 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이런 데를 다 색칠해 갖고 와야 와야 되는데 되는데. 얇으면 너무 힘들겠다. 네. 얘는 이제 수성 사인펜인데 둘 다 수성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과소비하는 사람은 아닌데 아이가 셋이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둘의
그 와. 펜 굵기 차이가 좀 크죠. 진짜. 네. 와. 펜의 굵기 차이가 굉장히 커요. 아니 이럴 수가. 그래서 어떤 저희 아이 각각한테 물어봤더니 이거 했던 친구는 이제 별말이 없었고 이거 했던 친구는 글씨 쓸 일도 많은데 너무 두꺼워서 글씨 쓸 때 조심히 써야 했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펜을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얘 촉이 이렇게 두껍다는 것을 좀 알고 사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네. 얘가 촉이 굉장히 두꺼워. 두껍군요. 네. 그래서 무난한 걸 사세요. 네. 그냥 여기 굵은 잎 이렇게 써있네요. 굵다. 네, 이런 네. 거를 좀 고려해가지고 와, 이런 것도 처음 보긴 했어요, 저는. 진짜. 그래서 저는 그게 색칠할 때 좋을 줄 알고 네. 사줬는데 이제 그런 글씨 어려움이 쓸 때 있더라고요. 힘들다. 네. 셋을 키우시니까 너무 다양하게 비교가 네, 돼. 다양한 것들이 근데 굉장히 잘 검증이 되는 기분. 이제 펜 했으니까 이제 필통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 빨간색으로 채점하려고 선생님이 이거 따로 사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 깎아서 쓰는 거 있잖아요. 네,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그쵸. 돌돌이 깎아서 네. 쓰는 거 그거 굉장히 불편해 하더라고요. 아,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빨간색만 돌려서 올라오게끔 따로 팝니다. 따로 파는구나. 따로 파는 거. 이런 걸 사주셔야 되고. 네. 자, 네임펜도 꼭 뭐 쓸 일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따로 챙겨주셔야 되고요. 볼펜 같은 경우에도 가끔 쓸 일이 있다고 해서 선생님이 가져오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3학년 때 콤파스예요. 이런 거는 다 학교에서 사주시더라고요. 물론 따로 개인적으로 사라고 하는 학교도 있겠지만. 네. 그래서 이 필통 같은 경우에는 그런 콤파스도 그냥 여기에 넣어버리면 돼가지고 조금 그런 그런 게 부분이 너무 좋네요. 편했던 것 같아요. 책가방 앞에다 이렇게 넣어주는데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또. 시간 지나. 이번에는 우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산. 우산이 준비물 중에 있잖아요. 네. 비 오면 그리고 또 꼭 필요해요. 어떤 우산 사셨어요? 처음에 우지는 장우산 썼어요. 장우산. 근데 지금도 장우산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학교에 어떻게 놔둬요? 그냥 들고 가요. 들고 가서 매일 그냥 예, 들고 들고 갔다 들고 오고. 그리고 비상용은 하나 비상용. 가지고 비상용은 이런 걸로 하나 했어요. 집에 있는 거. 따로 사지 맞아요. 않습니다. 저도 네. 이제 비상용은 네. 이렇게 들고 가는 작은 크기로 가져갔고 저도 아직 장우산을 아이들이 편해해서 비가 막 쏟아지는 날에는 그렇게 쓰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거 하나 사는 것도 저는 고민이더라고요. 아니 저도 여기 사실 디테일이라. 보내면서 고민돼요, 진짜. 그러니까 아이들 거다 보니까 이걸 잘 펼 수 있을까? 그게 맞습니다. 좀 고민이 돼서 맞습니다. 이 자동우산을 샀습니다, 저는. 이 자동우산을 샀고, 자동우산 모양도 아이들한테 다 고르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다 펴도 되나요? 딱 펴져요. 네, 이렇게. 접히는 것도 누르면 접히네요. 누르면 접히는 걸로. 접는 걸 어려워하잖아요. 네, 맞아요. 펴는 건 어렵지 않은데 접는 걸 어려워하기 때문에 와. 접는 거를 샀고 그리고 반드시 이런 걸 사신 다음에 집에서 무조건 시범, 연습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시 한번 펴도 되나요? 이렇게 편 다음에 이렇게 접었잖아요. 그러면은 벽에다 놓고 눌러라. 이렇게 알려줬어요. 안 그러면 힘이 없어서 맞아요. 얘는 접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되게 좀 알고 계시면 좀 소소한 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잘못 피면 또 이 꼬다리에 혹시 누가 다칠 수도 있는데 펴는 방법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실내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실내화를 차마 빨아오지는 못했어요. 바빠요. 그냥 신고 다 이해하십니다. 네. 이제 실내화 주머니 이렇게 세트로 마련되는 실내화 주머니 꼭 세트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첫째랑 셋째의 경우에는 세트 아니거든요. 근데 이 친구만 유독 저는 세트인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배송이 와 보니까 세트였어요. 너무 기분 좋았어요. 그런데 25,000원이니까 네. 정말 진짜 신기했는데 그러니까 하나에 25,000원 보통 이런데 저는 실내화 살 때 그게 좀 당황스럽더라고. 신어볼 수가 없어. 그러지 않으셨어요? 저희 거기 문방구는 괜찮더라고요. 학대와 문방구라 신겨주더라고요. 네. 저희는 신겨주지 않았어가지고
우선 대충은 뭐 200이다, 뭐 210이다 대충은 아는데 실내화다 보니까 적당히 잘 맞게 신지 않으면 맞아요. 훌렁덩 맞습니다. 다 벗겨지는 네. 사태가 일어나게끔 좀 이렇게 대충 봐도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못 신어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A4지를 준비를 하시고 A4지에 발바닥을 올려놓는다. 발바닥을 올려놓은 다음에 펜으로 그린다. 그 다음에 엄지발가락부터 맨 끝까지 자로 대고 몇 센치인지 측정한다. 이렇게 하면 200인지 210인지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적어가지고 가서 실내화를 샀더니 정확하게 딱 잘 맞았었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러면 이 커버를 벗기지 않고 이제 실내화를 잘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생활의 지혜네요. 너무 좋은 방법인데요. 네, 하고 네. 벗겨지는 문방구로 가야 되겠네. 그러게요. 근데 문방구가 많이 없어요. 동네에 사실 쉽지 맞아요. 않아요. 네. 너무 좋은 방법입니다. 네. 자, 그래서 문방구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는 이 많은 물건들을 문방구에서 사는 게 정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낭패를 봤냐면 이제 인터넷에서 싸다고 공책을 이제 막 샀거든요. 근데 인터넷은 아무래도 최소 배송 양이 주문량. 있잖아요. 주문량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사야 배송비가 안 붙어. 그러다 보니까 뭐 10건은 사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샀는데 집에 막상 와보니까 너무 얇은 공책이거나 그러니까 절대 싼 게 아니었던 거죠. 그게 싼 줄 알고 샀는데 싼 게 아니라 그냥 얇아서 싼 거였다. 근데 얇아서 싸거나 아니면은 그 종이의 재질이 별로 좀 좋지 못해서 근데 저 같은 문구 덕후는 종이의 재질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실망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그걸 몰랐는데 넓은 칸, 좁은 칸 이런 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학년에 따라 나뉩니다. 넓은 칸과 좁은 칸. 네. 저는 몰랐어요, 그거를. 네. 그래서 사실 1, 2학년 때는 그 넓은 칸 알림장이 필요한데 좁은 칸 알림장이 온다거나 그런 낭패를 좀 본 적이 있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미리 좀 공책들을 샀더니 저는 이제 6칸 국어 공책을 사놨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는 10칸이면서 눈금이 가운데 이렇게 딱 그려져 있는 그런 공책을 사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살 필요가 전혀 없었는데 그래서 저희 집에 6칸 공책, 8칸 공책, 10칸 공책이 다 있고요. 알림장은 좁은 칸, 넓은 칸이 다 있고 영어도 좁은 칸, 넓은 칸이 다 있어요. 이 문방구의 존재를 너무 뒤늦게 알아가지고 이런 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둘째부터 좀 문방구를 좀 이용을 하게 돼서 그런 게 좀 미리 알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근데 이런 시행착오 아마 한 번쯤은 다 하셨을 거예요. 그래요?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있어요. 그 선생님이 나중에 이렇게 좁은 칸을 요구하실지 모르고 넓은 칸을 너무 많이 사놓고 그래서 지금 쓸 수가 없어. 맞아.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넘겨야 되는 이제 그런 게 됩니다. 저한테 넘기시죠? 네, 이거 넘겨야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10권 드리를 그리고 다이소 가니까 이 다이소는 대부분 가까이에 있잖아요. 근데 다이소는 10권씩 묶어서 팔더라고요. 맞아. 그 보니까 정책적으로 소매상과의 경쟁 구도가 되지 않도록 다이소가 이제 배려하는 정책이 있어서 그렇군요. 10권씩 묶어서 팔고 한두 권씩은 안 팔더라고요. 역시 디테일 양성. 그런 정책까지. 그러게. 네. 그래서 이제 문방구를 많이 애용을 하셔라. 그러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문양, 공책의 어떤 재질, 그리고 저는 스프링을 굉장히 선호하는 어떤 부분들도 있거든요. 아시죠? 네. 옆에 있죠. 떡 그쵸. 제본이 아니라 스프링 제본으로 되어 있는 것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고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학년 이제 3학년 입학하셔가지고 첫째 주, 둘째 주에 같이 손잡고 가셔서 막 고르고 오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리고 돈도 별로 안 들잖아요. 네, 그렇죠. 문방구는. 약간 플렉스하는 느낌. 거기서 막 다른 것도 사고 싶어도 사라고 해도 그게 별로 돈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하여튼 저는 그 문구류는 백화점이나 막 이마트 같은 대형
이렇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 마트?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이득을 좀 못 봤어가지고 하여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학교 앞에 문방구가 아직 살아있는 곳들이 있다면 학교 앞 문방구 정말 추천드려요. 맞아요. 네. 그게 이제 학교의 어떤 흐름과 시류를 반영한다고 해야 될까요? 맞아.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같이 가보시는 거 아이와 함께 네, 그 추천드립니다. 학교에서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딱 문방구에 그쵸. 다 들어와 딱 있잖아요. 들어와 있죠. 네. 그리고 그 책상 밑에 이런 물건들을 넣어놓는 서랍 뭐라 그러나? 서랍? 이렇게 바구니. 바구니. 바구니를 사오라는 학교도 있어요. 네, 저희 있습니다. 저희 있습니다. 네. 그 바구니 같은 경우에도 이 바구니가 맞을까? 저 바구니가 맞을까? 다이소 가면 모릅니다. 근데 문방구 가면은 그 학교에 어떤 바구니를 쓰는지 딱 알아요. 네, 평균이 모여 있어요. 거기에. 왜냐면은 높이는 안 들어가거든요, 서랍에. 그래서 참 문방구가 좋은 네. 역할들을 많이 한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는 찌끄러기들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것도 씁니다. 이런 네. 거. 아, 이 지우 네. 이 너무 작은 거는 좀 필요가 없고요. 적절한 크기를 사시고 여기에 이제 그 끈을 하나 매달아 가지고 학교에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책상 지우개 가루 이런 거 이렇게 음. 모으는 쓰레받기와 빗자루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거 휴지를 여러 의견을 들었는데 이런 휴지는 빨리 닳아져서 별로 좀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롤 휴지를 제일 많이 가져간다고 하고요. 그리고 물티슈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몇십 매 휴지를 가져와라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셔서 그 몇십 매를 찾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집에 있는 물티슈는 대부분 100매 그쵸. 티슈잖아요. 근데 100매가 아니고 60매를 요구하신 적도 있고 80매를 요구하신 적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애매한 개수여서 정말 집 앞에 슈퍼 가가지고 그 개수를 찾느라고 좀 힘들었었어요. 아, 몇 수까지. 우진이는 한 100매 이렇게 해서 보냈더니 나중에 학기 지나서 받았는데 다 말라가고 거의 안 쓰고 다 말라가고 왔어요. 맞아요. 거의 안 쓰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가끔 그 몇 번 쓸 일 때문에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100매는 좀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게 꼭 그 뚜껑이 달려있는 제품으로 집에 있는 게 뚜껑이 없는 것들만 있다 하시면 슈퍼 가셔서 뚜껑 있는 것 하나 추가로 사셔가지고 보내셔야 이렇게 마르는 불상사가 근데 저희 아이는 뚜껑이 있어도 말라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까지 디테일 양 선생이 소개해드리는 초등학교 입학 준비물 소개 시간을 가졌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이런 제품들을 똑같이 다 사고 전보연필 사고 이런 게 아니라 스밍글 필통을 사라 이런 게 아니라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고 아이들이 쓸모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현명하게 구매하셔서 즐거운 학창 생활들을 만들어 가자는 의미에서 이제 소개를 시켜드린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아이 주도성. 아 너무 바로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맞춘 적도 없는데 이렇게 네 선생님은 이 시간 어떠셨나요? 네. 저는 이제 양 선생님의 또 디테일에 다시 한번 감탄하면서 근데 사실 저는 약간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쁜 거나 막 이런 것들을 챙겨주는 엄마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그냥 집에 있는 거 이렇게 해서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아이랑 함께 손을 잡고 문방구에 가서 아이가 쓸 연필, 아이가 쓸 공책 이런 것들을 함께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아이가 그러면 그것에 대한 더 큰 애정을 가지고 한 번 더 만져보고 한 번 더 펼쳐보고 고를 때마다 이게 공부할 때마다 즐거워하면서 했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아이 주동성. 네. 아이 주도성인 것 같습니다. 오늘 양 선생님 너무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아휴, 잘했나 모르겠어요. 잘하셨습니다. 뭐 오늘 이 시간으로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PD님이 네. 이건 더 이상 못 해보겠다 그러면은 못 하고요.
다만 이제 다른 시간으로도 제가 정말 할 말이 많은데 또 무거운 만나 거지. 뵈면 좋겠다. 그리고 그때 김은종 선생님 꼭 같이 만나서 같이 해요. 네, 그럼요. 아유, 우리 양 네네. 선생님께 배울 수 있다면 김제자 어디든 가겠사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들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댓글로도 소통하실 수도 있고 또 다음에 다른 코너로 또 만나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댓글 남겨주세요. 남겨주세요. 오늘 디테일 양 선생 시간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나나나.